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어떤 문제든 정면 돌파하겠다는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태도가 결국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 것이다. 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을 갖다가 단행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또 하시고 계실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또 세계 경제가 또 심상치 않은데 또 국내 경제까지 이런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다들 걱정을 갖다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지나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런 공포감을 계속적으로 주는 건 아닐까,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감사스마일이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제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오늘 감사스마일 생각, 그리고 더 나가서 또 고양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지금 같은 시기에 고양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지 않았을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9월 21일 아침 빠숑의 세상 답사기, 지금 스투TV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빠숑님은 이 발표를 사전에 좀 알고 있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오후에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한번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라고 지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에 이어서 이제 현행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6대 광역시 중에서 모든 5대 광역시가 지금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까지 다 해제가 됐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이라든지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기서 이제 이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진다고 하면 또 규제를 갖다가 풀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서 투기 과열 지구를 우선 해제했고, 해제 지역은 전체를 다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이 서구라든지 연수구는 송도라든지 청라가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스마일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는 이해가 되는데 파주를 갖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주에 운정신도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제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결과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 지역에서 해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고요. 규제 지역, 그러나 이제 세종시에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서 주택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투기 지역만 해제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효력 발생 시점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규제 지역을 조정했다라고 지금 하는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냥 이 주거 정책을 따로 펴지 않아도 상당히 지금 시장 상황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택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 일로 규제지역 현황이 20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투기 지역은 서울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곳. 이제 기존에는 세종시가 있었는데 투기 지역이 없어졌고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 안산 단원, 뭐 기흥 동탄 이까지는 투기 과열 지구로 그대로 묶여 있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 스마일이 가장 관심이 있는 우리 고양시, 고양 특례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가로 열고 뭐 일산 동구 서구 그다음에 덕양구 이렇게 또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좀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아무튼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완화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까지는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파주가 지금 나오잖아요.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선정됐다가 지금 이제 풀렸는데, 12에서 보시게 되면 문산읍, 파주, 법원읍, 조리읍, 원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간면, 진동면, 진서면만 지금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파주의 운정신도시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규제 지역 이게 해제가 되면 또 무엇이 또 좋아지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투기 지역 효과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의 금융 규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 또 혜택이 있고, 세제 부분, 그리고 또 전매가 이제 또 풀리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데, 조정 지역이 아닌 이제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또 가능하고요. 또 청약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부분도 또 더 좋은 또 그런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발생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그런 수입원인데, 이런 주택 시장이 너무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뭐 국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또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규제 지역을 갖다가 해제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런 시장 상황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또 지금 세계 경제라든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또 올 연말에 또 FOMC에서 다시 미국 연준에서 또 금리를 또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주택 시장은 지금 침체 상황은 아마 내년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감사 스마일은 전망을 합니다. 여기서 감사 스마일이 이제 고양시에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 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좀 드리고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방송을 일단 이어나가겠다는 게 유행어처럼 지금 되어 있어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께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이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규제 지역이 지금 이제 고양시는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경기도 이제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삼성 택지개발지구, 원흥지구, 지축 향동, 덕은 도시개발구역, 킨텍스 1단계, 고양 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지금 이 7개 지구는 이게 언제 자료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고양시의 그런 주택 가격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조정 지역을 갖다가 다 푼 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이 7개 지구는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일산 동구 서구라든지 기타에 있는 덕양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었어요. 그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년 남짓 됐나? 아무튼 그렇게 지금 제 기억에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왜 고양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안 됐느냐 이걸 갖다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갈 때인가 아무튼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가 한번 풀어준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다산동이랑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때도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지역은 또 풀어졌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규제 지역을 갖다가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를 했는데 고양시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 택지지구부터 해서 7개 지구는 해제가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벨트에 아니면 덕양구라든지 킨텍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양시의 일산 동구 서구라든지 그 다음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하락 시기가 분명히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내년까지는 조정을 갖다 분명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정말 폭락하고 어떤 분 이야기로 50% 떨어지고 30% 떨어진 지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엊그제 지축을 또 다녀왔는데 지축에 있는 세트럴 푸르지오도 아직 15 밑으로 일단 호가가 10억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건 없고, 기타 나머지에 있는 단지들을 갖다 급매를 물어봤더니, 이제 정말 급한 매물들 8억 중반에서 9억 초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빼고는 지금 없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감자스마일에게 급매 있냐고, 정말 7억 밑으로 지금 매물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 꽤 있으세요. 근데 실제 없습니다. 7억 밑에 없고, 일단은 정말 급한 매물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급한 매물들이 6억대, 5억대 이런 매물들이 삼성에는 현재는 없다. 물론 내년 되고 올 하반기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고양시의 이제 미래는 또 밝다는 말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시가 또 내년에 대국조사선이 열리고 신문당 사업부위원장도 믿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용산의 미래에 관련해가지고 세계 지식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또 이야기를 다음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하고 용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감자스마일 생각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이 개발되고 용산하고 정말 도상거리 10km에서 20km 이내에 일산 킨텍스까지로 하기엔 20km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12km,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정말 물리적 거리도 너무너무 가까운 용산이 개발되는데 고양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GTX-A가 또 창능력도 들어오면서 3기 신도시가 지금 빨리 또 추진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망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또 자족도시로 지금 이게 향해서 가는데 영상 문화단지도 좀 들어올 계획이 있고 또 고양방송 영상밸리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대공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고양시의 그 미래의 그런 가치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가 물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삼성벨트라든지 일산 킨텍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될지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정말 더 경제가 더 나빠져가지고 내년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년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번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이라든지 시도 그다음에 경기 외곽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주택 시장이 또 변화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소두에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부자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그런 멘탈을 가지시란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을 갖다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세계 경제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재작년에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급작스럽게 또 지금 직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오르락가면 또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 사이클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려가는 타이밍이 정말 언론이라든지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정말 급락하고 폭락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50%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간다라고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라든지 경제 개념, 본인의 그런 태도를 잘 갖추어 나가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을 위기에 강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